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오늘은 결제 시장의 미래를 바꿀 디지털 월렛 패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지갑이 카드를 담는 단순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개인 신원과 자산,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거점으로 진화 중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누가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지 핵심 동인과 투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제의 역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번 리포트의 3대 핵심 동인과 투자 전략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제의 주체가 인간의 클릭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자동화 거래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올해 2026년은 규제 정비가 완료되며 은행과 테크 기업 연합 등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를 까는 기업을 먼저 매수하고 이후 플랫폼 기업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2단계 투자 전략을 추천합니다. 결제 패러다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현금 기반의 아날로그 결제에서 비자 등 글로벌 카드망 중심의 전자결제로 전환되었고,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모바일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형 결제 시대로 진입합니다. 기계 간의 초소액 거래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결제의 비가시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촉매제는 바로 인간의 클릭이 사라진 자동화 결제입니다. 과거에는 상품 인지부터 인증, 승인까지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했지만 높은 마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클이 나노 페이먼트 테스트넷을 공개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간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0.0001달러라는 초소액 단위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실시간 정산하는 머신 이코노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앱스토어가 강제하던 30% 통행세의 종말입니다. 기존 구글과 애플 중심의 폐쇄형 생태계는 과도한 수수료로 구조적 비용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된 개방형 결제 레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회하는 즉시 정산망이 구축되자 위기감을 느낀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인하하며 자체 에이전트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동인은 국가 재정의 디지털 전환, 즉 지페이먼트입니다. 기존 국고금은 은행 계좌망을 통해 이동하고 정부는 사후 기록만 남겨 자금 흐름 파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구조로 전환되면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며 향후 중앙은행 인프라와 직접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마케팅의 붕괴와 기계적 효율성의 부상을 뜻합니다. 기존 생태계에서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인간의 감성적 보상에 의존했지만 마찰 비용이 높았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제로 수수료와 초저지연 속도 등 철저히 기계적 논리에 의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초당 수천 건의 초소액 결제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수수료 없는 결제 레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갑, 월렛 3.0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카드 보관함을 넘어 이제는 개인의 신원 인증과 토큰화된 예금 자산, 그리고 구매 결정권을 위임받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신원 데이터는 가장 정확한 구매 성향을 파악하게 해주고 토큰 자산은 국경 없는 실시간 가치 교환을 돕습니다. 즉, 금융 서비스 전반을 완벽히 통제하는 거대한 지능형 금융 운영 체제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은 결제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는 원년입니다. 상반기 디지털 자산기본법 입법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하반기에는 외환 규제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고객자금 외부 예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화려한 기술력보다는 이처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가장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기업이 향후 시장을 독식할 것입니다. 규제 확립과 함께 시장 구조는 철저히 과점화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51% 룰의 도입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과반 확보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간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코인을 발행해 통화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통제권을 쥔 전통은행권과 압도적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빅테크 플랫폼이 강제로 결합하는 연합전선, 즉 컨소시엄 모델 구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2단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를 까는 기업을 사고 이후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사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2026년까지는 초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중앙은행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SI 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후 입법이 완전히 끝나고 인공지능 커머스가 대중화되는 시점에는 데이터 가치가 폭발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담아야 합니다. 왜 1단계 투자로 SI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초기 정부의 딥브레인 고도화 사업 등을 수주하며 강력한 레퍼런스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확장하면 단순 일회성 수주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건수에 연동되어 꾸준히 수수료가 들어오는 고마진 리커링 매출 구조를 장착하게 되며 이는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상향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2단계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최종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결제가 보편화되면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점 권력이 약해질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압도적인 커머스 데이터를 확보한 대형 플랫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프라 공사가 끝난 뒤에는 가장 정교한 비용 최적화 알고리즘과 방대한 소비 데이터를 결합한 이들이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 4개사의 경쟁력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좌측의 공공 B2B 인프라 구축에 강점을 가진 LG CNS와 삼성 SDS로 자본이 쏠릴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 디지털 금융망을 설계하고 하드웨어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합니다. 시간이 지나 인프라가 안정화되면 점차 우측으로 이동하여 압도적인 쇼핑 및 대화형 데이터를 가진 B2C 특화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로 최적 자본 이동 경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기업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는 갤럭시 단말기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하드웨어 금고 보안성이라는 강력한 해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대한 글로벌 B2B 물류 현장의 자금 흐름을 자체 클라우드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의 압도적인 단말기 점유율과 SDS의 기업용 인프라가 결합할 경우 단순한 결제망을 넘어 거대한 디지털 자산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가장 높게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디지털 금융망의 핵심 설계자인 LG CNS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며 정부 주도 시범 사업에서 가장 유력하고 검증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아가 토크나 자산 및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래 먹거리 시장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단순 SI 수주를 넘어 고객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영구적으로 절감해주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로의 수익 구조 질적 도약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통한 의도 파악부터 결제와 배송까지 소비의 전체 주기를 관통하는 국내 최대 상거래 데이터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만간 출시될 에이전트에는 쇼핑 탐색부터 구매 결정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전담하는 초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 제로 경쟁 시대에도 독보적인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생태계 락인 효과를 통해 결제 시장 내 강력한 협상력을 완벽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카카오는 5천만 명의 소셜그래프라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장 직관적인 대화형 커머스 및 결제 인터페이스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공지능 협업을 통해 차세대 대화형 결제 비즈니스로의 진화가 기대됩니다. 2026년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메신저에 기반한 개인 간 송금 및 스테이블 코인 직거래 시장이 열리면서 가장 폭발적인 수혜를 입을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및 실적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퍼 12배에서 13배 수준의 SI 인프라 기업들이 입법 모멘텀 시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삼성 SDS 목표가 21만원, LG CNS 목표가 9만원을 제시합니다. 반면 네이버 34만원, 카카오 8만 5천원 목표가로 고성장 고멀티플의 플랫폼 기업들은 인프라망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액션 플랜입니다. 지갑은 이제 지불 도구가 아닌 인공지능과 자산이 결합된 신분증으로 진화했습니다. 올해 승자는 화려한 기술보다 당국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충족하는 컨소시엄 모델에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고속도로를 까는 B2B 인프라 기업에 집중하고 법안 완비 후 플랫폼으로 비중을 옮기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